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결국에 끝이 났죠.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쉬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석 특집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가지고 올렸었는데 뭐 평상시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추석 특집으로 선택했던 주제는 뭐였냐?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이었습니다. 뭐 이재명 얘기가 워낙에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또 추석 특집이 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 이재명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장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제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이재명을 비난하기 위해 가지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족은 무슨 뭐 아가페적인 사랑 뭐 이런 거는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족의 중요성도 결정짓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지난번 추석에 있었던 일, 추석에서 이재명이가 가족들을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친형에 대한 이재선 씨 아시죠, 그렇죠? 이재선 씨 장례식장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 이재선 씨의 와이프분인 이른바 형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몰랐던 이재선 씨의 장례식장에서의 이재명의 만행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일단 이번 추석에 이재명 대표가 성묘를 갔다라고 하면서 깜짝 서프라이즈 사진을 공개를 했었죠.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에 올린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후에 삭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이제 양 옆으로 서 있는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동호랑 윤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동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윤호, 장남과 차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랑 같이 지금 저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둘째 형이라고 하는데, 둘째 형님의 이름이 이재영 씨였나?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자, 근데 저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뭐 일단 뭐 뻔할 뻔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아들들에 대한 사진을 공개한다. 이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돼요. 일단 뭐 우리가 동호가 됐거나 윤호가 됐거나 뭐 윤호 같은 경우야 뭐 입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특혜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좀 시끄러움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정리가 됐고, 동호야 뭐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입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재명이가 처음에 이제 목적은 그거였겠죠. 추석이라 그래서 우리도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차 싶었겠지. 동호가 등장한다. 대선 이후로 처음으로 동호의 모습이 등장한다. 대번에 그러면 동호를 둘러싼 불법 도박 문제가 됐거나 뭐 선거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딱 고려를 해가지고 저 사진을 지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왜 도대체 많고 많은 가족들 가운데 성묘를 가는데 자식이 지금 보니까 네다섯 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그 형제들까지 해가지고, 그럼 이재명의 형제들만 하더라도 네다섯 명이 되는데 성묘를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것이지 왜 도대체 둘째 형님과만 저런 식으로 성묘를 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 가지고 형수님이 폭로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의아한 거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는 저기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분들 같은 경우는 싹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있고 남자들만 저렇게 모여가지고 성묘를 갔다. 그것도 뭔가 좀 정치적인, 아무래도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법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혜경 씨가 노출되는 거는 최대한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법카조차도 뭐랑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과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뭐까지 샀다라는 겁니까? 그 제사상에 올릴 음식조차도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돈 아까워가지고 그거 뭐 제사상 음식 그거 얼마 한다고 지 돈 내가지고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지사인 것이고 인지상정인 것인데, 그거조차도 아까워가지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제사용품을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지
자기에 대한 어떤 거 그것뿐만 아니라 4개나 세트를 사가지고 그거 뭐 친척들한테 나눠줬든지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진짜 하늘에 계시는 이재명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진짜 원통하실 노릇인데,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자기 친척들한테, 그 형제들한테도 명절 선물을 돌리는데 그 선물조차도 뭐로 샀다라는 거예요? 법인카드로.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명절 선물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선물을 보냈던 리스트를 보니까 장모님 같은 경우는 고기도 보내고 사과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둘째 형님 같은 경우도 고기 사과 배 보내고, 막내 동생도 고기 사과 배를 보내는데 여동생이랑 처남 같은 경우는 고기를 쏙 빼놓고 주는 거예요. 야,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줄 거면 다 같이 주든지, 저거 뭐 억울해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추석 때 성묘를 갈 때도 둘째 형님이 바로 옆에 꼭 붙어 있었고, 그리고 저렇게 설날이 됐거나 명절에 그 선물 같은 거를 보낼 또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고기가 꼭 들어가 있는, 굉장히 뭔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둘째 형님이 뭐라고 할까,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질문이 드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둘째 형님이 이재명이랑 그런 식으로 사이가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장례식장, 이재선 씨의 장례식장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던 형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장례식장에서도 얼마나 해프닝이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아기 아빠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으시다 돌아가셨어요. 네. 3개월 입원하는 동안에 처음엔 안 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큰 누님은 다녀가셨고, 그쪽 이재명은 안 왔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둘째 형님이지, 이재영 씨 부인. 전화 오셔서 병원에 왔는데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서 그런지 우리 왔으니까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아빠가 용서 못한다고 하도 맨날 했던 분이라. 그랬더니 신랑이 자기는 정말 만나보고 싶지 않대. 같은 동생이잖아. 근데 왜 한쪽 말만 듣고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는데도 다른 걸로 뭐 돈을 떼먹었다, 누굴 때렸다, 뭐 그런 말만 들어도 억울할 참인데, 정신병자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같이 몰았잖아. 글 썼잖아 자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형수님 같은 경우는 둘째 이제 그 이재영 씨가 맞네요, 그렇죠? 이재영 씨가 그런 식으로 조문을 오는 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둘째 형님이 이재선 씨를 갖다가 마치 정신병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형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조문 오는 거를 원치 않았겠죠. 근데 또 동시에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재영 씨 둘째 형님이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왜? 형제들 가운데서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이재선 씨에 대해 가지고 같은 형제들끼리 제가 정신병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패륜인 것인데, 그 패륜 짓거리를 함으로써 이재명한테 정치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은 둘째 형님이 제가 봤을 때 유일하거든요. 많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싸고 도는 거겠죠. 이번에 추석에 같은 경우도 이재영 씨와 같이 성묘를 하러 가는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님에 대해 가지고 이재선 씨에 대해서는 정신병자로 몰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선 씨의 그 장례식장에서 이재명이가 뭐 우리가 언론에 알려져 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이제 그 조문을 하러 갔었지만 결국에 이제 그 유족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조문을 못 하고 왔다. 이게 이제 다였는데,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형수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장례식장이 됐어요. 그 장례 밤 12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손님 받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데, 한 여자 남자 한 4-5분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때 그 수행비서 했던 그 백모 씨가 오신 거예요.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모든 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절이라도 올리러 가려고 오셨대.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이 공직에 있을 때 우리 가족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냥 가셔라. 조용히 상 치렀으면 좋겠다 해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1시간 되니까 또 그 윤 비서실장이란 분하고 그분이 다시 오는 거야. 둘이 같이. 그래서 안 가셨어요 했더니 지금 밖에 와 계시다는 거야, 시장님이. 그래서 나 싫다고. 아니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와서 응? 잘못을 했든 뭐가 했든 대화를 해야지 영정 사진 놓고 뭐 할 얘기가 있다고 오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에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를 불러요. 저희 딸하고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 저분이 너를 만나자고 하니까 얘기 좀 할 게 있대. 우리 딸이랑 이렇게 불렀길래 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뭐 장례를 치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가 도저히 듣지도 않아야 될 얘기를 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갑자기 야 저기 지금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술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말하다 말고 뛰어간 거야. 그래서 딱 잡았어. 뭐 하시는 거냐고. 자기 작은아버지 팔을 탁 잡고 뭐 하시는 거냐고.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뛰어와가지고는 기자들 데리고 왔었죠? 기자 데리고 왔죠. 오려면 병원을 와야지. 여길 와서 영정사진 보고 뭐 할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요. 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째려보더니 그냥 휙 돌아져서 가더라고. 그래놓고 5분도 안 돼서 기사화가 되고 그게 막 널리 퍼지더니 실시간 검색 1등도 했었을 거야 아마 우리 신랑.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사 말렸죠. 그동안에 뭐 억울하고 절통하고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면 내가 싫다고 말을 했어도 나 같으면은 몇 번 죄송하다 그러고 그래도 절이라도 해야지. 저도 상주 아닙니까 소리 할 것 같아.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응? 상주 아니에요? 형이 죽었으면 상주가 이재명이가 상주야. 저 핵 사람 돌아서서 가더라고. 왜 별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고 싶어.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조문해도 괜찮냐라고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게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그로테스크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냥 깡패거든요. 뭐 숱하게 진짜 뭐 범죄 혐의들이 있어가지고 전과가 몇 범인지도 이게 막 세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 중에 같은 경우는 막 택시 기사를 갖다가 막 폭행한 그런 것들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제 그 형한테 이재명의 그 형한테 욕설 문자까지 보냈던 거 이재선 씨한테 욕설 문자까지 보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백종선 씨인데 이 백종선 씨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의사를 타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또 큰형의 그 정치적인 큰형의 조문조차도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지 형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설치고 있으니 글쎄요 적어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